창문여고 고1 수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고1, 2 수학을 지금 성부메가스터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선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개성고 성북 지역에 있던 2021학년도 개성고 교사였기 때문에 성북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우선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제가 겪었던 교사 입장에서 얼마 전에 바로 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창문여고의 전반적인 내신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학습법과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내신, 제가 이제 어쨌든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학을 보내는지 봤잖아요. 생기부를 어떻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고1부터 좀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먼저 입시 체계를 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면접, 수능 최저 같이 합쳐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로 이제 조금씩 정원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논술 부분의 전형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학원에서도 논술 관련한 강좌들이 있거든요. 고3 대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고1까지는 내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등급이 안 나온다 하면 저 정시로 갈 거예요. 정시파예요. 라고 하면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수시 비중이 높고 사실 지금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학생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반고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많은 이제 입시가 단락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밀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이제 뭐 학생 A와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둘 다 사실 내신 성적이 향상에만 몰두한 학생 혹은 또 수능과 내신에 모두 신경 쓴 학생 이 학생들을 봤을 때 당연히 수능과 내신을 모두 신경 쓴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학은 수능입니다. 특히 창문여고는 그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뒤쪽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수능 과목이고 보통 이런 편제가 진행이 됩니다. 창문여고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기하 선택이 고2 때 들어가 있고 확통과 미적분과 경제수학이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문과를 선택한다고 쳐도 미적분은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무조건 보고 또 사실 뭐 상경계열, 문과에서는 상경계열이나 경영경제계열을 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경제수학, 미적분, 확통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네, 문과가 수능은 확통을 보게 되긴 하지만 보통은 내신에 있어서는 미적분도 수강할 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요. 대학교에서 또 특히 또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도 경영경제 계열은 필수적으로 선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영경제 애들은 미적분, 확통 둘 다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조금 깨졌는데요. 거기 잘 나와 있나요? 그쵸. 이게 깨져서 나와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흐린 걸로 보면, 23년도 이제 경량으로 봤을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창문여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성적을 산출하려면, 분별 있는 내신 문항이 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보면 1등급 선은 14명까지. 그죠?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350명 정도가 1학년이더라고요. 점점 더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뭐 전학을 가거나 좀 어디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다른 고등학교를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1학년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2등급 누적선은 28명. 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뭐 천재 1을 쓴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등급 분포가 잘 이루어지게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창문여고는 그 학력평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항을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 변형 자체가 고난도 문항은 모의고사 문항을 많이 출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썸머스쿨부터 아이들한테 자이스토리까지도 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난도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 유연서나 모의고사 학평 변형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특히 창문 요거는 서술형 문제가 7문제나 돼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 관련된 팁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좀 퍼지니까 제가 따로 대비하는 방법이나 선생님들이 채점 요소를 뭘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채점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연관성은 창문 요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상난이도 문항은 아무래도 수능 연관성이 짙은 문항을 많이 내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변형한 거 보이시죠? 여기서 원둘레 물어봤는데 반지름의 길이로 그냥 단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요 출처는 6월 학력평가다. 그래서 3개년 거는 조금 봐야 된다. 요게 16번이랑 17번이 이제 등급을 결정짓는 문항이었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변형이 되었다. 나머지 문항들은 센이나 뭐 마플 시너지, 시중 유형서에서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체화했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1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청 기출이라고 했지만, 이거 제가 제 중간고사, MFC 중간고사 책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작년에 학생은 좀 틀려왔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다. 16, 17번이 작년에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도 그죠? 한번 보시면 어렵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랑 내신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문항 자체는 이제 적은 문항이 되겠고요. 50분 동안 빠르게 풀어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24문항 중에 거의 한 절반 문항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항이에요. 교과서 문제나. 그리고 교과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학교 빼고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는 이미 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미 시중 문제집이나 그런 학력평가 혹은 뭐 수학의 정석의 기출 실력편 문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100분 동안 보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조금 수학적 센스나 통찰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유리하죠.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30문항 중에서 거의 한 20문항 정도는 빠르게 풀어내고 10문항을 이제 차근차근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계별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단계로 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킬러 문항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고난도 문항인데요.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는 응용과 심화 정도의 학습 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항 위주로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념 단권화하고 문제집 또 해설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요 내신 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창문 요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많이 연습을 하라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팁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중요 단서만이라도 써내도 사실 부문 점수가 다 기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3권의 문제집을 한 번 푸는 거와 한 번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거랑 어떤 것들이 고민할까 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다량의 문제집을 푸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문제 선별은 아무래도 강사인 제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답 노트 적고 풀이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 또 혹은 제가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외에 이제 제가 문제를 선별해서 이런 문제 풀어봐라 하는 것들은 제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공부를 시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맞지만 같은 문제 문항을 풀 수 있는 문항 또 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틀린 문항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2개를 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한다면 둘 다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학원에서 보는 선별된 문제도 풀어보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 위주로 먼저 풀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학교 때는 보통 이제 원점수가 100점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집 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만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다 똑같은 식으로 혹은 조건이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익숙해져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강의를 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강의 영상은 어느 선생님께서나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클리닉 부분에 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의응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교재는 이제 아름다운 수학 요거와 또 따로 MFC 중간고사 수학상을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요걸로 시험 대비를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대략 조교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는 시간대도 있고 혹은 제가 수업 중인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같이 공부하게끔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문항 지문할 건지 대략 적어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클리닉 시스템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클리닉 오는 거를 되게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또 선생님들도 저도 있고 조교선생님도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분위기 전환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조금 아침 9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풀리면 기출 오답을 제가 쫙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복붙해서 센이랑 또 혹은 이렇게 시너지 이렇게 문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만약에 요 문제를 틀렸다. 자기 뭐 창문여고의 한 24번 중에서 13번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유사문항 만들어가지고 개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답 정리를 당연히 제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는 거죠. 유사문항을 여러 개 뽑아서 나머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프린트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문여고 전략을 보시면 우선 변별 문항 제가 시험지를 당연히 한번 보고 왔고 거기 분석지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분석지를 제가 줬을 거예요. 중간고사 분석지를.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변별 문항 자체가 5문항 이상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별 문항에 집중해서 그 문항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2등급, 1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내신 대비 문제집을 풀고 또 학력평가 기출 대비서까지 채화를 해야지만이 이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 최소 문제 5건 이상은 풀더라고요. 그래야지 등급이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저와 함께 시험 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